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7명이 공식 등록에 마쳤습니다. 12일부터 서부 경남 등 전국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는데 각 후보 진영은 22일간의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 행사와 타임캡슐 봉인식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 감정 해소와 함께 우주항공 해양관광 산업 등을 통한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진주 와룡지구 친수생태공원이 얌체 캠핑 중 문제로 몸살을 앓자 진주시가 차량 번호판 추적과 개고장 부착, CCTV 설치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장기 방치된 캠핑카 임시보관 주차장도 마련해 풍선 효과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제2묘역이 새로 문을 열면서 1만 개 이상의 안장 공간이 추가돼 이제 총 2만여 개의 국가유공자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이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남해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 유무에 대한 논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본격적인 유세전이 펼쳐졌는데요. 탄핵 국면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속에 각 정당은 짧은 기간 최대한 많은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부 경남에서도 각 정당의 거리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7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입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선거일까지 20일간의 짧은 선거전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10일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곧장 김장하 선생을 만나 차담을 나누고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 진주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 맞습니까? 진주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진주 시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던 김문수 후보도 후보 등록을 확정짓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각 당은 지역 내에서 본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주 계양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탄압을 극복하고 내공을 쌓은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국정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연금개혁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주시청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히 인간에 대한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진주의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채우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20일 재투표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를 거친 뒤 6월 3일 치러집니다. 민심을 얻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20여일 남은 대선 결과에 서부 경남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사천시가 도농통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읍면 지역과 동지역은 마음속 경계가 남아있는데요. 진정한 통합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자는 시민화합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삼천포 이 둘을 더해가
7,000포 어떻습니까? 두 지역 통합 당시 명칭을 둘러싸고 치열했던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화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께 일본 30년, 함께 꽃피울 100년! 식전 행사로 열린 기념식수는 지역 통합을 기원하며 14개 모든 읍면동에서 가져온 흙을 사용했습니다. 기념식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타임캡슐 봉인식도 열렸습니다. 지역 주요 사진과 캐릭터, 우주항공청 자료 등이 담긴 타임캡슐은 100년 뒤에 개봉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은 통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행사나 그럴 때는 지역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 3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사천시와 삼천포가 없고 하나로 된 사천시로 뭉쳐서 살기가 좋기는 한데 아직 조금 그런 불협이라 해야 되나? 사천이 이제 우주 항공을 중점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통합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같이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지역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니까 이제 사천이라고 이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북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지역 청년의 시민 헌장 낭독과 시민상 수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더 큰 사천, 더 따뜻한 사천, 행복도시 사천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시는 우주항공과 함께 해양관광산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한편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향후회가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기념식에 참석한 곤양 출신인 송성광 재경 사천시 향후회장과 축동 출신 허주형 대한수의사 회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사천향후회는 고향 발전을 위해 매년 고액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최지를 놓고 지역 반발이 있었던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행사가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기념식 행사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주항공청 1층에서 열기로 하고 초청장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기념식은 우주항공청 비전 동영상 상영과 유공자 포상 등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주항공 주간 선포 등 주요 행사는 당초 열기로 했던 과천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 진주 와룡지구 친수생태공원이 얌체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서경방송 보도 뒤 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소유주를 찾는 등 단속에 나서는 한편 공원 내 CCTV 설치도 추진하는데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에 장기 방치돼 있던 캠핑카와 텐트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시설에도 개고장이 부착됐습니다. 얌체 캠핑족들이 캠핑 시설을 집처럼 사용하자 단속 주체인 진주시가 본격 조치에 나선 겁니다. 캠핑카와 텐트 알박기는 주차장법과 하천법에 따라 진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생태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기도 하며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야기해 시민 불만이 컸습니다. 사람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는데 텐트만 이렇게 맨날 며칠 그대로 있습니다. 캠핑 겸 나들이 겸 나오는데 이런 알박기가 많으니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진주시는 캠핑카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소유자를 파악한 뒤 차량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주인을 알기 어려운 텐트의 경우 개고장을 부착했는데 2주 넘게 방치하면 강제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박 초과 이용 시 시설물 강제 철거 및 한다고 저희가 계도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오늘 그럼 철거를 해주실 거죠? 네. 보다 꼼꼼한 단속을 위해 오는 5월까지 4개 구역에 12대의 CCTV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 등을 활용해 현장 점검도 매일 실시합니다. SCS에서 방송해 주셨던 와룡지구의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을 보고 저희 진주시 환경정책과 하천관리팀에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후에는 이제 행정 처분이라든지 그다음 CCTV 설치 이런 것들로 남은 건 캠핑족들이 단속을 피해 다른 공원이나 골목으로 장소만 옮겨 알박기하는 풍선 효과를 막는 일. 이를 위해 진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를 임시 보관하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도민체전 진주 논개제 기간 많은 관람객들이 진주를 방문하며 약 13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일에서 5일 새 진행된 경남 도민체전에 약 3만 2천여 명이 3일에서 6일 새 열린 진주 논개제에 12만 2천여 명이 방문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12일 중장기 경영 전략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공단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등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공단은 미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진주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비전으로 혁신적 시설 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여는 최고 공기업을 제시했습니다. 정상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가치, 철학을 심어주는 그런 목표로 가지고 저도 소신껏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 국립산청 호국원이 제2묘역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제1묘역이 만장을 맞은 뒤 늘어나는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개 이상의 안장 공간이 추가로 마련됐는데요. 국가를 위한 기억과 예우가 더 넓어진 현장,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람에 태극기가 조용히 펄럭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분향이 이어집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속에 산천호국원 제2묘역이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개원한 산천호국원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장기복무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안장 수요에 기존 묘역은 지난해 5월 만장을 맞았고 이에 대응해 마련된 공간이 바로 이번에 문을 연 제2묘역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안장 수요에 부응하면서 또한 자연 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본부의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제2묘역은 총면적 5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봉안당 1만 기와 자연장지 500여 기를 포함한 총 1만 500여 기의 안장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산청호국원은 제1묘역과 함께 총 2만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연간 16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방문에 하고 계십니다. 방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편의시설과 교통시설 이런 분들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립연천현충원을 새로 짓고 있고 전북임실호국원에는 제3충렬당을 확충하는 등 전국적으로 국립묘지 확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산청호국원 제2묘역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고 그 기억이 온전히 이어지기 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중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군 의회가 제305회 임시회에서 신규 양수발전소를 산청에 유치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기존 발전소 운영 경험과 인프라, 주민 수용성을 근거로 산청이 적합한 입지 조건에 갖췄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12일 제64회 천령문화제에서 연예인 초청 풋살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서지호, 요요미, 소유미, 민정 등 유명 여성 트로트 가수들로 구성된 FC 트롯 퀸즈는 함양축구 동호인으로 구성된 함양연합팀과 친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림 연지공원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는 FC 트롯 퀸즈의 4대2 승리로 마무리됐으며 이들은 경기 뒤 팬사인회와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제28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29개 종목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18개 어울림 종목은 장애 여부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대회 결과 종합 우승은 진주시가, 준우승은 남해군이 차지했습니다. 지역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안정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 조치인데요. 최근 남해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단위로 마련된 접수처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내면 봉투 하나가 전달됩니다. 이곳은 지난 2일부터 남해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입니다. 남해군은 장기화된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남해사랑 상품권 화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 진작과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매출이나 그 인원들이 그러니까 그 유동 인구들이나 이제 상권에 오는 그 관광객들이 더 공격적으로 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소비 증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특히 남해군의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상황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급이 아닌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득 보조, 소비 보조 이런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보다는 1인 가구라든가 이제 독거노인 뭐 이런 1인 가구들이 살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군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역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여러 민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반대 여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서 지역 경제도 선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도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등 구조적 어려움 속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일회성 효과에 그칠지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평가와 보완 작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의회 박병준 의원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와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시제기라는 이유로 소음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 의원은 소음 피해 대상에 시제기를 포함하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산청군 법평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찾았습니다. 법평지구는 소규모 강우에도 차량 통행 제한과 주민 고립 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이달 준공을 목표로 배수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지사는 장마 전까지 재해 예방 사업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진주와 사천에선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 경기가 펼쳐지고 또 주말엔 하동과 남해에서 각각 봄꽃 축제와 버스킹 행사가 열립니다. 5월 셋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시의회 임시회에 1, 2차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조례안, 다해온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생활 밀착형 조례들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엔 농업 한마당 축제 추진이 임시 총회과, 일요일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월요일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등 관련 용역의 보고회가 진행됐는데요. 오는 금요일에는 하동 북천 꽃 양귀비 축제의 개막식이 열릴 예정. 열흘간 북천면 직전마을에서는 아름다운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해 죽방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오는 화요일에는 삼동면 지족해협에서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토요일엔 이동면에서 여러 뮤지션과 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봄의 왈츠 버스킹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산은청 복지관에서 만나봄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수요일에는 군의회에서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예결투기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 함양에서는 천령문화재 축하 공연과 폐막식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간 함양군 시장 개척단은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 지역에서 특산물 수출길 확보와 판로 확대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진행되는데 진주 지역에서는 역도와 조정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 또 오는 금요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진주 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 명곡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경상국립대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이 지난 11일 진주 사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와 사천시 거주 외국인 연합회, 진주 YWC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엔 서부 경남 지역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통 한복 체험, 글로벌 플리마켓 등으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진주시가 박대출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진주시의 강민국 의원이 공보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대선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공보단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은 대선 기간 홍보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 하동군 금남면의 개천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정비 사업을 마치고 주민 쉼터로 재단장됐습니다. 하동군은 해당 붕괴 위험 지역에 재해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투리 부지에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동군이 올해 운영에 들어간 공공디자인 자문제도 1호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도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판매책 50대 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진주와 김해, 울산에서 필로폰을 판매 투약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특정한 직업 없이 마약 판매 수익금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최고 25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산청과 함양은 9도에서 27도, 진주는 10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세종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47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